짐짓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듯한 황량한 광야의 땅. 이곳에 오아시스 같은 물길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 광야의 생명수 같은 물이 이 계곡을 따라 흐르고 있네요. 어느 곳을 가든 상상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르단에서 수천 년 전 기적처럼 세워진 반석 위의 도시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베일에 쌓였던 그곳에도 복음의 씨앗과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트라 안에 교회 터를 남겨두신 걸 보고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광야 안에 숨쉬는 놀라운 자연과 신비로운 역사를 만나러 지금 함께 출발해 보시죠. 요르단의 중서부, 낙타가 오가는 광활한 광야를 지나 사해의 동쪽을 따라 수도 암만에서 2시간 남짓을 달려 만난 곳. 사해를 향해 땅이 갈라지며 만들어졌다는 특별한 장소에 닿았습니다. 바위로 이뤄진 돌산 사이로 좁고 깊은 협곡이 생겨난 이곳의 이름은 와디무집. 그곳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힘차게 흐르는 계곡이란 이름처럼 메마른 광야 안에 숨겨진 오아시스이자 생명수와 같은 물길이었는데요. 요르단에 오는 많은 여행객들이 큰 기대를 품고 찾아오는 장소이기도 하답니다. 저희도 직접 그 생명의 물길을 몸소 경험해 보기로 했는데요. 야, 여기가요 생각보다 아주 물살이 아주 가파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 광야의 생명수 같은 물이 이 계곡을 따라 흐르고 있네요. 이곳이 정말 요르단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꼭! 고원의 광야 한가운데에서 땅이 수직으로 갈라지며 바다보다 낮은 사해를 향해 난 물길 와디무집. 수천 년 동안 물과 시간이 함께 빚어낸 거대한 계곡과 신비한 안반이 펼쳐지기에 요르단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요르단 최초의 자연보호구역 중 하나이자 요르단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이기도 합니다. 유속을 따라 만들어진 천혜의 걸작품이 시선과 마음을 압도했는데요. 계곡을 타고 흐르는 생명수가 바위에 닿으면 숨죽였다 되살아나는 듯 피어나는 암석의 현란한 문양들. 물길 닿은 모든 곳이 살아 숨쉬는 모습입니다. 누가 광야 한복판에서 이런 풍경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요르단만의 대자연을 오롯이 느끼기 위해선 와디무집 계곡 트레킹은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보다 생생히 이곳을 전하기 위해 제작진도 함께 체험에 나섰는데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13년 동안 여기서 일했다고 합니다. المكان جميل هون هذا السياحة الدائرية تفضل شوف المكان 협곡의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며 요르단의 아찔한 비경을 눈과 몸에 새기는 특별한 시간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여기 와디무집은 내려갈 때는 물살을 타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와디무집 계곡 트레킹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유속 체험인데요. 마치 한 척의 배가 된 듯 물길에 몸을 맡기고 협곡 구석구석을 항해하는 기분. 이럴 때 무라일체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요르단의 자연에 동화된 구티비 제작진도 요르단에서의 이색적인 순간을 보다 가까이 시청자들에게 전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계 관광객들의 버킷리스트라는 와디 무집 계곡 트레킹.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듯합니다. And this is the best experience I can ask for. You get to be in the beautiful canyon, you get to be in the crystal clear water, and the best thing is, for the way back, you can just float and lie on the water. It's amazing. So South Korean people, come here, it's amazing. 요르단의 매력을 흠뻑 만끽하고 갑니다. 황량하게만 보였던 땅 아래 맑고 힘차게 흐르는 물길. 와디 무집은 하나님께서 요르단에 내려주신 축복이자 광야 안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계획하신 마르지 않는 골짜기일 겁니다. 와디 무집에서 온몸으로 자연을 마주하다 보니 꽤 출출해졌는데요. 다음 여정지로 향하기 전 한 전통 식당을 찾았습니다. 요르단 관광청에서 특별히 이렇게 만사포를 준비했습니다. 요르단의 유목 문화를 상징하는 양고기와 풍요를 의미하는 쌀을 넣어 만든 요르단의 대표 전통 요리 만사푸.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로 커다란 접시에 모두 함께 먹는 환대 음식이랍니다. 고소한 풍미를 더할 아몬드 위에 염소나 양의 저주로 만든 전통 요거트인 자미들을 끼얹어 먹는다는데요. عادة المنسف ما بتاكل مع وجبة ثانية، المنسف دائما هو لحاله، هو ملك الطاولة. هلا كيف بناكلها على الطريقة الأردنية والبدوية؟ هي كالتالي، أول شيء ما بصير آكل بإيدي وأنا قاعد، لازم أوقف. وبعدين طبعا بنعمل كالتالي هيك بنزيح، احنا طبعا شربنا صار في شراب على الرز. وبنستخدم ايد واحدة، الايد الثانية لازم تكون ورا الظهر، وبنمسك الرز مع اللبن، طبعا بمسك بنكورها وبعدين بنحطها بالتم. زاكي جدا. 아주 맛있습니다. رهيب زاكي. تفضلوا. اوكي انا جريب. اوكي هذا الرز، او الرز، بعدين انا جريت هذا رحم. شد مشان يمسك. امسك. بعدين بتحطها هيك مشان تدفعها باصبعك. 주면서 입에 넣기식.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برافو. 맛도 먹는 방법도 특별한 만사푸. 슈라크라블리는 평평한 전통빵과 다양한 채소를 곁들이면 또 다른 맛을 자아낸답니다. 요르단식 만사푸 먹기에 제작진도 도전해봤는데요. 거기서 쟁반에 뒤로 빼야 돼요. 원래 국물이 쟁반으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مشان لازم تاكل من تحت ايده. მომ타즈. احسن واحد. 아싸, 제일 잘하셨답니다. You did it the best way. 제가 제일 잘했다고. You're number one. 저는 이제 요르단 사람이 다 됐다. 요르단 여정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덧 요르단의 전통 방식에도 익숙해져 갑니다. 만사푸로 든든히 몸과 마음을 채우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 향하는 이곳은 요르단 기행 중 가장 기대를 하고 온 곳이기도 한데요. 바로 요르단 남서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 페트라입니다. 자연 바위를 깎아 건축한 곳으로 광야 한가운데에서 번성했던 기적의 문명을 마주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이곳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페트라 안쪽으로 향하는 길, 구멍이 난 거대한 암석들이 눈길을 끕니다. 이건 바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생활의 흔적인 동굴인데요. 실제로 베두인들이 20세기까지 거주한 곳도 있답니다. 페트라라는 단어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저희가 성경의 마태복음에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을 설명하셨던 그 반석이 이런 단단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태동한 페트라. 그 입구에서 우리를 반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페트라의 입구를 수천 년간 지켜온 숨은 장들의 모습 같았는데요. مرحبا كيف شو اخبارك اهلا وسهلا فيكم كيف حالك شو اخبارك حلوة جميلة كتير انت ممتاز. 네, 이분들은 지금 이 페트라를 지키던 나바테인 군사들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나바테인과 같은 복장으로 지금 이렇게 그 당시를 연출하고 계십니다. 페트라를 세운 이들이자 고대 아라비아에서 사막을 무대로 무역을 주도했던 나바테아인들. 과거 아라비아 남부의 유향로와 이집트 지중해를 잇는 교차점에 페트라를 수도로 건설하며 찬란한 번영을 누렸답니다. 페트라에 다가가기 위해선 관문과도 같은 이곳 시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요. 길이 약 1.2km에 이르는 이 협곡은 오랜 물의 침식으로 만들어져 페트라를 보호한 천연요새 역할을 했던 곳이랍니다. 동시에 단순한 통로를 넘어 사막의 빗물을 모아 페트라 안쪽까지 흐르게 한 정교한 수로를 품은 고대 도시의 생명줄이기도 했죠. 이 안에서 나바타인들이 생존할 수 있었고 이곳이 교역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실제로 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우량은 많지 않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이곳이 사막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수자원 기술을 갖추었던 페트라. 지진으로 인해 일부가 붕괴되고 기후가 변화하며 토사가 유입돼 현재 물이 흐르고 있진 않지만 페트라 안까지 흐르던 물길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웅장하고 유려한 암벽 사이를 지나 페트라 안쪽을 향하는 찰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암석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신비로운 빛이 길을 인도하는 듯합니다. 알카자네가 보이네요. 이야. 그렇게 마지막 구비를 통과하면 페트라를 대표하는 상징이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자연 안반을 통째로 깎아 만든 암석 파사드 건축인 알카스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적 요소와 나바테아 고유 양식이 결합된 사막도시 문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알카자네라고 합니다. 이 페트라의 중심이고 보물창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아랍어로는 그냥 창고입니다. 하지만 보물창고라는 말로 유래가 된 것은 베두인들이 혹시 보물이 있을까 싶어서 보물을 찾았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곳을 보물창고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기원 후 1세기 전후인 약 2000년 전 수십 년에 걸쳐 안반을 깎아 완성한 알카즈네. 안반 자체를 일종의 거푸집으로 쓰는 방식으로 위쪽부터 깎아 내려오며 붕괴의 위험을 줄인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했답니다. 그 외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구멍이 수직으로 새겨진 모양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체구가 작았던 나바테아인들이 건축을 위해 딛고 올라갔던 길이랍니다. 이처럼 작은 모습 하나 훼손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었던 건 사방이 하늘로 치솟은 돌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천 년간 햇볕과 비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 덕분에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온 듯 요르단의 고대 도시를 생생하게 마주하고 가슴 깊이 간직할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거겠죠. This has been one of the things I've wanted to see for at least 30 years. The entire walk down was just beautiful for the natural rock and the color, but I think the most impressive was when you were coming through the entrance and then you just all of a sudden see the treasury. It's better than I even thought. 전설과도 같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빚어낸 알카즈네를 눈과 마음에 담고 페트라의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스트리트 오브 파사드라 불리는 무덤가 거리를 지나 페트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왕릉군 전망대로 향했는데요. 이곳에 오르니 과거 나바테아인들의 삶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야. 와. 와, 정말 완전히 거대한 야외 극장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앞에 보이는 이곳이 로마 극장인데 3만 명 이상의 살았던 이 나바타인 사람들이 이곳에서 연애도 하고 파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의 많은 로마 극장 중에 이곳만 돌을 쌓은 것이 아니라 암석을 파서 만든 유일한 로마 극장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돌로 조각해 마치 스톤 왕국과도 같은 페트라. 보물 같은 암석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는 부분도 꽤 흥미롭습니다. 이 돌을 보시면 페트라 안에 있는 이 누비아 사암이란 종류인데요. 자연이 그린 붓터치의 느낌이 나면서 여러 가지 색깔이 아주 마블링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자연의 색감을 품은 누비아 사암은 가공이 쉽게 가능하면서도 오랜 시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특별한 공간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나바테아인들의 무덤으로 활용된 겁니다. 같은 가문과 같은 가족의 공동 묘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모습. 아주 옆쪽과 위쪽이 잘 돼서 한 사람이 잘 들어갈 수 있게. 과거 나바테아인들은 죽음을 땅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자연과 결합하는 지속으로 여겼기에 이처럼 독특한 모양의 바위 무덤을 만들었다는데요. 페트라의 여러 장소들을 통해 나바테아인들의 오랜 일상과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나 로마 원형 극장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위치한 장소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이곳은 페트라 왕릉군 무덤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항아리 무덤인데요. 파사드 상단 중앙에 놓인 거대한 항아리 조각 장식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었고 알카즈네 장식과도 비슷하답니다. 이 안에 보물이나 유해를 담았다는 전설도 있으나 실제로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라네요. 그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위용이 느껴졌는데요. 이곳은 무덤이기도 했지만 페트라 안에서 특별한 장소들로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네, 여기는 실제로 나바타인들이 살았을 때는 왕들의 무덤으로 있었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 장소가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로마 시대 때 법원과 감옥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페트라의 최초의 교회가 생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나바테아 시대, 왕릉으로 추정되는 항아리 무덤이 비잔틴 시대에 이르러 교회로 탄생한 건데요. 그 내부를 천천히 살펴보면 이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덤 자리 위에 횃불을 꽂았던 흔적부터 제단을 놓았던 자리들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는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트라를 한눈에 굽어보는 자리에 서서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졌을 과거를 회상하며 이교의 도시에서 기독교의 도시로 변화한 반석 위의 하나님의 땅을
만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페트라는 고대 번성했던 도시답게 그 외에도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알카즈네를 지나 생활구역과 공공시설을 연결하며 페트라 내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열주대로의 모습도 고스란히 간직돼 있었고요. 하드리아누스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로마식 기념관문인 개선문부터 종교, 의회, 집회의 목적으로 오랜 시간 사용되어 온 대신전 단지, 나바테아인들의 신전으로 추정되는 카스르 알 빈트도 살펴볼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주대로의 북쪽, 페트라 도심에 위치한 장소로 발길을 옮겨봤습니다. 그렇게 향한 곳은 실제로 페트라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 중심에 위치한 비잔틴 교회였는데요. 아, 저 우물이 있고 나머지 보다 교회다. 와, 정말 고정이 잘 됐네. 야. 이 교회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사이에 지어진 사면식 바실리카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현재 요르단 정부에서도 귀히 여기며 보존에 힘쓰는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비잔틴 시대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요르단 정부가 새로 복원해서 지금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복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성직자들이 예배를 주관했던 장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쪽으로는 모자이크가 또 있습니다. 그 당시 이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동물들,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문양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는데, 페트라가 굉장히 자연과 친화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자이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바닥을 채운 동물 모자이크는 하나님에 의해 질서가 회복된 창조 세계인 에덴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6세기 무렵 비잔틴 시대 페트라 사람들의 실제 삶을 기록한 문서인 파피루스를 통해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흔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늘과 연결된 성스러운 공간으로 알려진 블루교회부터 도시의 중심이 아닌 능선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리지 교회라 이름 붙은 다양한 교회들을 살펴보며 페트라가 단순한 고대 무역 도시를 넘어 비잔틴 시대 기독교 공동체가 뿌리내렸던 중요한 신앙의 공간이었음을 미루어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페트라의 건축물 너머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잠시 묵상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적과 그 역사의 화려한 것을 보고 지나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터를 남겨두신 걸 보고 이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보물 같은 암석들로 빚어진 찬란한 페트라에서의 가슴 벅차고 감동적인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해가 지고 별이 하늘을 메우면 페트라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데요. 수천 개의 촛불이 인도하는 시크를 따라 다시 알카즈네를 향했습니다. 협곡 끝에서 우리를 기다린 건 고대 도시 페트라를 빛과 침묵 속에서 마주하는 특별한 야간 프로그램 페트라 바이 나이트였는데요. 촛불 너머로 모습을 드러낸 보물창고 알카즈네는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곳이 지닌 신비로움과 시간의 깊이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특히 페트라의 건설부터 수많은 시대를 거쳐온 역사를 빛으로 표현한 공연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감동으로 전해졌는데요. 모두가 숨죽여 집중할 만큼 페트라의 매력적인 밤에 빠지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페트라에서의 하루가
마치 신기루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진으로 추억을 기록합니다. I actually think this experience is better to do first at night. First time you walk the road in the night, and then you see the show for the first time, and then in the day you take your time and do your thing. So I think that's the better way to do it. I love the night show. It was really well done. I thought it was beautiful. Yes, I would recommend it. I'm speechless. It's so incredible. It's better than everything that I expected. It's nice to come back during the night and see it in a different perspective, more calm and quiet with the lights, and then hear the traditional music and the tea. So I like the feeling of it. Yes. 광야와 바람, 어둠, 그리고 그 안을 비추는 불빛 아래에서 만난 고대 도시의 밤.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고 침묵 속에서 페트라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경이로운 천혜의 자연과 수천 년의 신비로운 역사가 깃든 땅, 요르단. 황량한 광야 너머 샘솟는 자연의 생명수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마치 시공간을 초월한 무대와도 같은 역사적 도시 안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수많은 기록들이 요르단의 살아있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광야 속 보물창고에서 또 한 번 감동의 순간을 간직하고 갑니다. 이 앞쪽의 모양을 보면은 코고 눈이고 입이고 야. 이게 코가 이렇게 코끼리 모양으로 코끼리 모양으로 움직이고. 사하빌 마할. 미그리시. Ah, في مكرشي. 그래서 여기 가게 주인이라 그래서 돈이 많겠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خلينا نضيف. 굿 TV 굿.